다섯 번째 순서로는 B2조의 김우찬 학생이 준비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김우찬 학생은 앞으로 올라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실버케어형 소셜 로봇의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게 된 B2조 발표자 김우찬입니다. 현재 노년의 라이프 스타일이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하려는 방향으로 변하고 고령 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버 시장이 성장하면서 실버케어 로봇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버 세대를 위한 로봇의 디자인 연구는 다소 미비한 실정으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로봇의 디자인 연구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본 연구는 실버케어형 소셜 로봇의 기능 및 사용자 니즈를 파악하여 실버케어형 소셜 로봇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목차로는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연구 본론, 연구 결론 및 기타 사항으로 나누었습니다. 먼저 연구 목적으로는 의학 기술이 발달하고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노인 인구의 비중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중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비율은 2025년 총 인구의 20%를 넘어서 2035년에는 30%를 초과하여 3명당 1명이 노인에 해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는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하는데 내년은 우리나라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고령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복지, 소득, 건강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들이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더하여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라이프 스타일은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하려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 변화를 통해 노인을 위한 복지가 확대되고 고령 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버 시장은 점점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로봇공학과 AI를 기반으로 한 소셜 로봇은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실버케어에 적합한 모델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버케어 로봇은 노인이라는 특정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로봇으로 기관에서 간병인을 보조하고 사회 안정 등을 위한 역할을 하며 동반자로서 일상생활과 개인의 활동을 보조하고 정서 안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실버케어 로봇을 연구 및 분석하여 어떻게 고령화로 인한 윤택한 생활을 지원할 수 있을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구 방법으로는 첫째, 실버케어형 소셜 로봇을 구분하여 사용자의 니즈를 파악해야 합니다. 먼저 실버 세대의 만족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떠한 종류의 로봇이 가장 만족도가 높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실버 세대의 니즈를 파악한 각 국가별 실버케어 로봇의 정책 동향을 확인한 후 서비스 유형별 실버케어 로봇 사용의 실제 사례를 확인하여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본론으로 실버케어 로봇의 구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실버케어 로봇은 노인이라는 특정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 서비스용 로봇과 개인 서비스용 로봇으로 구분됩니다. 전문 서비스용 로봇은 의료기관에서 간병인을 보조하고 사회 안정 등을 위한 역할을 합니다. 개인 서비스용 로봇은 목적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된 기능과 외형을 지닌 소셜 로봇의 하나이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중인 로봇입니다. 실버케어용 소셜 로봇 분야에서는 동반자로서 일상생활과 개인의 활동을 보조하고 정서 안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재는 서비스 로봇 분야에서 전문 서비스를 위한 로봇 개발이 개인 서비스를 위한 로봇 개발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생활 자택에서 자립하여 생활하기를 원하는 실버 세대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개인 서비스형 소셜 로봇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문 서비스형 간병 로봇은 고령자의 돌봄 서비스로서 사회적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공공 차원의 복지를 지원하는 반면 개인 서비스형 소셜 로봇은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거나 위험 상황을 인지하거나 가족의 안부를 확인하는 등의 생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개인 생활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는 전문 서비스형 로봇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독립적인 생활을 원하는 실버 세대를 위한 개인 서비스형 로봇의 역할도 점차 중요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렇지만 개인 서비스형 소셜 로봇은 중층 가족 구성원으로 다루며
특히 가족 구성원 중에서도 부모나 자녀를 주 사용자로 설정하기 때문에 현재 실버 세대만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로봇을 활용하여 실버 세대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은 국외 주요 국가들의 고령화 대응 정책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 여러 주요국에서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로봇은 실버 세대의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삶에 대한 현재 니즈를 반영하기 때문에 개인 서비스형 실버 케어 로봇이 상용화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럽, 미국, 일본과 같은 해외 주요국들은 보름층을 부양하는 세대가 아니라 건강하고 지속적으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보며 활동적이고 건강한 노년을 위한 정책을 정부 차원에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실버케어 로봇의 서비스 이용은 청소나 서빙을 돕고 물건을 옮기는 등의 힘이 드는 일들을 대신하여 주는 가사 지원, 신체 건강을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신체 지원, 정서적 외로움을 반정시켜주며 동시에 치매 위험 예방에 도움이 되는 정서 지원, 가족이나 지인과의 연락을 도와주며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사회 지원, 실내 외에서 목적지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동 보조 지원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의료기술의 발달과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실버 세대는 독립된 삶을 원하고 이를 연애할 수 있도록 돕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버 세대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한 대안인 개인 서비스용 소셜 로봇의 연구는 실버 세대를 주 사용자로 설정하기보다는 전체 가족 구성원의 서비스의 대상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실버 세대만의 특성과 니즈를 반영한 실버 케어용 소셜 로봇의 연구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하여 실버 세대의 연령층을 세분화하여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건강 능력의 차이에 따른 실버 케어용 소셜 로봇의 사용성과 사용자 경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이번 연구에서 다소 미흡했던 사용자별 니즈를 보다 세밀하게 파악해보고자 합니다. 기타 사항에는 참고 문헌 및 출처를 남겨두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1학년 박진아입니다. 연구 방법 중에 사용자의 니즈 파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실버 시대의 만족도를 조사하실 건가요? 네, 저는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설문의 구성을 나눈 다음 첫 번째로 사용자가 실버케어 소셜 로봇에게 기대하는 기능의 니즈를 조사하고 두 번째로 선호하는 로봇의 분류에 대해 조사하며 마지막으로 선호하는 로봇의 외형 이미지를 알아보는 등 설문조사의 여론을 통해 로봇의 기능을 분석함과 동시에 실버케어 소셜 로봇의 디자인 가능성을 정립하는 데 있어 실버 세대의 만족도 조사와 연구를 동시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학년 전나영입니다. 네. 개인 서비스용 로봇과 간병인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개인 서비스용 로봇은 동반자로서 일상생활과 개인의 활동을 보조하고 정서 안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주로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보호자 역할을 하는 간병인과는 다르게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실버 세대의 니즈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개인 서비스용 로봇은 친구나 반려 로봇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문 서비스용 로봇이 이제 간병인을 대신하거나 간병인과 함께 환자를 케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 같습니다.